반갑습니다. 청춘부동산입니다. 빌리브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게 신세계건설이거든요. 이번에 부채 비율이요, 약 370%까지 급등을 했고요. 현금 흐름이 부족해지자 영랑호 리조트하고 합병하면서 좀 회사를 살리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데, 과거 효성의 지능기업 또는 웅진의 극동건설, 두산의 두산건설 등을 보면요, 이것 또한 쉬운 일은 아닙니다. 신세계건설은요, 제가 잠깐 설명을 좀 드리자면요, 시행사는 건설사가 신용 공여를 해가지고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은행도 바보가 아니잖아요. 분양이 안 되면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데 대출을 해줄 이유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은행들 입장에서는 이제 분양 계약률을 기준으로 대출을 해준단 말이에요. 환매 분양이 뭐냐? 분양 계약을 하고요, 입주하기 전에 환매를 할 수 있는 조건이 있는 계약이에요. 분양 계약자는 아파트 가격이 오르게 되면은 내가 아파트를 보유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프리미엄을 받고 팔 수도 있고요.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은 환매 조건을 통해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투자자들한테 상당히 유리한 그런 조건이에요. 빌리브 측은요, 이런 방법을 통해서 계약률을 올리는 게 목적이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신세계건설이 부도가 나서 시공사가 교체할 경우는 어떻게 되는데, 그거는 저도 모르겠어요. 환매 분양이 뭔지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지만요, 어떤 사건이 발생해서 시공사가 교체된다든지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과연 이거를 무조건 환매를 해주냐 라고 했을 때 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저는 무조건 해줍니다, 절대 이런 거 안 믿습니다. 저는 증권사 시절에요, 도이치 사태도 경험해 봤고요, 동양 사태도 경험을 해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무조건 이런 말 안 믿습니다. 자, 신세계건설의 문제점이요, 이번 3분기 재무제표에 나오는데요, 올해 누적 적자가 760억까지 기록을 하고 있고요, 부채 비율은 370%까지 급등을 합니다. 우리 IMF 때 제조업들이 대략 부채 비율이 한 370% 정도 됐었고요. 그리고 서브프라임 때 건설사의 부채 비율이 한 800%를 넘었었습니다. 그리고 신세계건설의 현금 흐름이 이제 안 좋아지게 되니까 2023년 4월에 신세계건설에서는요, 7.1%로 채권을 발행합니다. 이것도 800억 원 중에서요, 100억 원만 팔리고 나머지 700억 원은 증권사가 인수할 정도로 인기가 없었어요. NH투자증권 증권보고서에 따르면요, 개별 현장의 분양 성과가 저조할 경우에 이에 따른 상기의 우발 채무의 실현으로 인해 재무 안정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은행에 가서 주택담보대출 받잖아요. 그러면은 금리가 한 5에서 7% 정도, 높으면 한 8% 정도 나올 겁니다. 근데 건설사의 신용이요, 여러분들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보다 낮다라는 거예요. 신용이 떨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채권 기간이요, 2025년으로 만기가 2년째예요. 단기채를 발행했는데 금리를 7.1%나 줄 정도로 위험성이 높다는 거예요. 채권을 발행했다는 게 전략적일 수는 있지만요, 제 생각에는 은행에서 대출을 안 해줬다 라고 좀 더 무게감이 있어요. 자, 다시 정리를 하자면요, 앞서 분양 계약률이 떨어졌기 때문에 은행 대출이 어렵고, 그래서 환매 분양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환매 분양도 안 되니까 채권 발행을 했는 거고요. 자, 그리고 부채가 자본으로 전환되지 않으면서요, 부채 비율이 급격하게 올라갔고 영랑호 리조트를 합병시켜주죠. 이걸로 위험성이 사라졌냐? 아니에요. 리스크는 그대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서브프라임 때 이런 문제들이 있었어요. 웅진그룹에서요, 극동건설을 인수했는데 숨겨져 있던 부채들이 계속 나왔고, 그 뒤에 웅진에너지의 태양광까지 터지면서요, 캐시카우였던 웅진코웨이를 2013년에 MBK 파트너스에 매각했었죠. 그 뒤에 인수했지만은 다시 인수 3개월 만에 또 매각을 하게 됩니다. 두산건설의 경우는요, 범호동 두산위부의 상가들을 담보로 해서 신탁을 발행하기도 했었고요. 또 두산건설의 부채 비율이 급등하면서 부도 위기에 몰리니까 현금 흐름이 좋은 두산중공업을 유상증자 등을 통해서 자금 지원해 줬고요. 그러면서 두산중공업이 두산건설을 지배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 두산건설도 상장 폐지되고요, 계속된 유상증자 등으로 인해서 재무 상황을 개선은 시키게 됩니다.
근데 지배 구조가 상당히 복잡해졌어요. 신세계건설은 그래도 신세계 백화점 있고 이마트에서 괜찮아. 네, 과연 괜찮을까요? 신세계건설의 대주주는 이마트고요. 이마트는 최근 순이익이 적자를 기록하고 있죠. 또한 신세계건설의 수익의 가장 높은 부분이 스타필드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액은 높아도요, 수익이 좀 적은 편이고요. 이를 아파트 사업에 진출하면서 수익성을 좀 다변화시키려고 했었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실패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빌리브 아파트가 오르다 떨어진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빌리브를 짓고 있는 신세계건설이 위험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좋은 시절은 다 갔고요. 빌리브 아파트는 팔리지 않고 있습니다. 현금 흐름에 또 문제가 생기고 있고요. 적자는 점점 더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빌리브의 신세계건설이 계속적으로 위험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정리를 하자면 환매 분양 자체는 좋은 상품이 맞아요. 그런데 신세계건설이 부도가 나면 과연 다른 시공사들이 이를 받아줄 거냐는 그런 의구심이 좀 들고 있고요. 실제 신세계건설은 적자가 심해지고 있고 현금 흐름에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다음번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